네,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가 재택근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기업에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재택근무와는 거리가 먼 미용실이나 분식집, 족발집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. 올해도 6만 개 중소기업을 모집해서 총 2,160억 원을 지원합니다. 그런데 지난해 이 지원금을 어디 썼는지 살펴봤더니 미심쩍은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입수한 바우처 사업 지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. 재택근무 앱을 미용실, 분식집 또는 족발집에서 대거 구입한 게 눈에 띕니다. 어플이야? 네. 아니 그거를 왜 SBS에서 왜 두 사람 하나만 하는 거예요? 저 몰라요.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. 결국 한 미용실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30만 원대 정도 그 정도 받았대요. 더 이상 이제 묻지 마세요.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. 말을 잘못하면 골치 아파요. 이곳 남대문 시장 상인들 가운데 약 500명도 400만 원짜리 재택근무 앱을 각각 구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20억 원어치입니다. 저희 잘 몰랐죠. 결제를 선생님이 하신 건데 모르세요? 그래도 잘 모르는데. 얼마나 받는지 솔직히 그것도 궁금해요. 부가세 정도죠. 그 400에 그러면 10%밖에 안 되는 거죠.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리 신청과 대리 결제는 중기부가 금지한 부정행위입니다. SBS가 지난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기부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현장에서는 중기부를 내세운 명함을 들고 영업하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. 이런 부정을 적발해야 하는 한 기관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힙니다. 짧은 시간에 그 8만 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뭐 떡볶이집이다, 뭐 1인 미용실, 뭐 택시라고 그 시커먼이거든요. 실제로 거기서 돈을 받아갔어요, 순대국집에. 그건 저도 좀 알아요. 일단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후속 보도를 하는 기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내가 쓴 기사 혹은 내가 꽂힌 기사 계속 쓰고 싶고 한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반향이 크지 못하다거나 뭐 별로 큰 틀에서 파괴력 있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기사를 이어가지 못하기 마련이었는데 뭐 저라고 왜 데스크가 너 어제 그 기사 좋았는데 오늘 또 새 거 없냐, 그거 비슷한 거 해봐라, 뭐 이런 기사를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. 근데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부에 있을 때 사실 한번 이런 우려가 벌어질 것 같다, 이런 바우처 사업이 돌아가는 꼴이 좀 상당히 재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을 것 같다라고 우려를 제기를 했었고, 그 기사를 또 나름 좋게 평가받아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사실 받았었어요.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사회적으로 반향이 크진 않더라도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럼 우려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그게 진짜 어땠는지 그 실태를 한번 몇 달 지나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좀 문제가 심각했고요. 그래서 예산 삭감이 지난 기사로 720억 원이 아껴졌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 또 남은 예산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허투루 흘러가고 있고 그 돈이 그러면 환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, 이런 점을 살펴보고 싶어서 한 번 더 제 나름으로 혼자,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혼자만의 추적 보도를 한 건데, 그런 것까지, 그러니까 한번 어떤 기시감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가해 주신 동료 기자분들과 교수님들께 상당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혼자만의 추적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. 다른 방면에도. 감사합니다.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.